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경제지표, 바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죠. 9월 CPI가 발표돼서 공유를 드립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였던 미국 국채 쇼크가 좀 진정돼서 그와 관련된 소식도 같이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10월 3일 멤버십 영상에서요, 4분기 투자자, 실소자의 매수 전략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자, 지금 많이 반등한 가격 매수해도 될까 고민이 되시죠? 저희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드렸습니다. 이 정도 수준까지는 매수하셔도 괜찮다. 10월 3일 멤버십 영상에서 내 집 마련과 투자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요,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으로 나왔습니다. 2013년 4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예요. 그리고 시장 전망치 3.4%보다도 한참 웃돌았습니다. 자, 가장 큰 원인은 세 가지로 지목됩니다. 첫 번째, 신선 과일 전년 동월 대비 무려 24.4%. 요즘 과일값 엄청나죠? 그래서 요즘 과일은 부자들만 먹는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과일뿐만 아니라 신선 채소나 모든 것이 다 비싼 상황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석유로 제품이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4.9% 하락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4.9% 하락인데 얘가 왜 고물가의 원인이냐? 8월 달에는 마이너스 11%였고요. 7월 달에는 마이너스 25.9%인데 그 기저효과가 사라진 거예요. 세 번째는 공공요금 서비스 요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8월 달에 1.7% 상승이었는데 이번 달에 1.8%로 추가로 올라갔죠. 아니 공공서비스 요금이 왜 이렇게 올라가나요? 택시 요금 인상분하고 시내버스 요금 인상,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라갈 공공서비스 요금이 여기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인으로 CPI가 높게 나타난 거죠. 자, 앞으로도 그럴 것인가? 한국은행에서는 10월달 CPI부터는 물가 상승 흐름이 다시 둔화되면서 연말에 3% 수준까지 내려갈 것으로 봤습니다. 자, 두 가지 이유를 제시했어요. 첫 번째는 수요 측 압력 완화, 두 번째는 기저 효과라는 거죠. 자, 헤드라인 CPI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바로 한국은행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원 CPI입니다. 왜냐면 이제 석유류 제품이나 신선식품 같은 경우는 계절적 요인이나 수급에 따라서 그때그때 가격 변화폭이 크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물가를 취급하고 물가에 따른 통화정책을 세우면은 통화정책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지속성을 갖고 나타내는 그런 CPI, OECD 기준으로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를 보면서 물가 변화를 체크하게 되는데, 자, 근원 CPI 같은 경우는 3.3% 상승률로 3개월 연속 변화는 없었습니다. 아마 공공요금의 인상 영향이 없었다면 근원 CPI는 낮아지는 흐름을 보였을 건데, 이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물가 품목에 들어가서 정부가 컨트롤하잖아요. 통화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는 품목이다 보니까 한국은행에서는 지금 물가가 올라간다는 위기감을 따로 드러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한국은행에서 주목하는 품목 세 가지의 변화 체크해 보겠습니다. 개인 서비스, 전기가스, 수도, 가공식품이죠. 자, 먼저 전기가스 수도 변화 보겠습니다. 6월달에 25.9까지 올라갔었던 전기가스 수도 요금 상승률은 9월달에 19.1%까지 올라갔습니다. 10월달에는 더욱더 낮아질 거예요. 뒤에서 한번 다시 다루겠습니다. 자, 외식 서비스 변화 보겠습니다. 4월달에 7.6에서 현재 4.6까지 꾸준히 0.4에서 0.5%포인트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외식 외 서비스 볼게요. 4월 달에 5%에서 현재 3.6%인데 전월 대비 상승률은 동일합니다. 좀 하락폭 축소는 덜한 편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가공식품 보겠습니다. 4월 달에 7.9에서 지금 현재 5.8까지 지속적으로 0.5%포인트씩 낮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이번에 나온 물가가 한국은행 물가 전망 경로와 일치한지, 자, 이 물가 전망 경로와 일치하면서 2%까지 물가가 확 간다는 확신이 있을 때 금리를 낮추겠다고 한국은행 총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그것이 일치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한국 경제 전망에서는 올해 하반기 때 근원 물가는 3.0% 상승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3.0%가 나타나려면 3분기 때 3.2%, 4분기 때 2.8%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3분기 때 3.3%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국은행 전망보다 0.1%포인트 더 높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8월 전망 경로보다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금토일까지 2주 정도가 남았습니다. 10월 19일 목요일날 열리죠. 자, 여기서 제가 볼 때는 물가를 이유로 금리 인상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일단 근원물가가 오른 것도 아니고 다른 관리물가 품목 외에는 낮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만 요즘 한국은행에서 많이 주목하는 게 가계부채죠. 자, 근데 9월 달에 5대 은행 가계부채가 1.5조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법 크게 늘어나고 있어요. 한국은행 목표보다. 근데 물론 이것을 이유로 금리 인상은 아직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9월 달에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 정책이 대부분 발표가 됐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10월까지는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10월 금통위에서는 지켜보자고 할 것 동결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근원물가는요 10월부터 진짜입니다. 작년에 이제 전기가스 기타 연료 물가 상승률을 보면 작년 2022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많이 올린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가라는 거 1년 전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10월부터는 그 기저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물가가 좀 다소 둔화되는 모습, 그래서 근원물가에서 0.34 정도 퍼센트포인트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것도 불확실성이 있어요. 왜냐면 한국전력 사장이 이제 이것을 전기요금을 더 인상해야 된다고 강요를 하고 있죠. 지금 얼마나 더 올려야 된다? 올해 인상분보다 더 많이 올려야 된다. 이것을 지금 어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국제유가는요 간밤에 급락을 했습니다. WTI 기준으로 1배럴당 84불까지 떨어졌어요. 하루 만에 5불 이상 하락을 했다는 거죠. 자, 국제유가가 떨어진다는 건 대부분 경기 둔화 우려와 맞물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미국 ADP 9월 민간 고용이 예상 16만 개에서 8만 9천 개로 크게 줄어들었고요. ISM 서비스 PMI가 54.5의 예상에서 53.6으로 둔화가 됐습니다. 또한 지난주 미국 모기지 신청 건수가 1995년 이후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는 것도 국제유가 하락에 영향을 줬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에 10년물 국채금리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4.88%까지 올라갔었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4.71%까지 하락했고요. 오늘 한국 채권 시장도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10년물 같은 경우는 13bp, 5년물 같은 경우는 10pp 정도 전월에 오른 거에 대해서 한 절반 정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역시도 안정된 흐름을 다소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절대적인 수준은 높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채금리나 유가가 어떻게 될지 10월 6일에 발표되는 고용보고서, 10월 12일에 발표되는 9월 CPI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게 코로나19 후유증이 꽤 오래가네요. 자, 더 나은 컨디션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